일이.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되는 건 이제 전기 파트인데요. 전기 파트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필요한 것들. A2A도 여기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을 자, 오늘부터 하셔야 되는 거 전기 자, 전기 파트 선생님이랑 하죠. 전기 파트 내용이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역학 다음으로 많은 부분이 전기인데요. 전기는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에서 배우는 내용들. 자, 그 전기에서 고등학교 내용에서 확장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사실은요, 우리가 배우는 중학교 내용의 핵심은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띠지 않았던 물질한테 전기를 띠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짧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건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뭘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원자로 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원자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전자로 되어 있다라고 우린 배웠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원자라는 건 원자는 그 안에 성격이 다른 세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 중에서 원자의 중심을 우리가 원자핵이라고 하고요. 그 원자핵 속에는 플러스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뭐라 합니까? 양성자라고 하고요. 실제로 양성자 하나는 플러스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고 그 세기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수 쿨롱에 하나당 이만큼의 전기적 세기, 거짓말,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로 되어 있어. 그러니 원자 번호가 11번인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성자가 무려 11개 있는 전기적 세기를 가지고 있는 원자핵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 도대체 이 세기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1쿨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1쿨롱이 되려면 이 세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몇 개 있어야 돼요? 625, 18개.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 가지고 있어야 1쿨롱의 전하를 띨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원자핵 속에는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라는 아이도 있어 라고 얘기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트륨이 원자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인데 그 정기적으로 중성일 수 있는 건 플러스와 반대 성격을 띠는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는 입자도 원자핵 바깥에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 아이를 우리가 뭐라 그러니? 전자라고 하는데요. 이 전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가 양성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와 똑같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기 때문에 개수만 같으면 똑같은 양의 전기를 띠게 되죠. 그래서 중성인 입자를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원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트륨 같은 경우에 중성을 띠는 이유는요. 전기적 세기를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서 균형을 이루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전기를 띠게 하려면 이 중성만 깨지면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균형만 깨지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균형을 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 전기를 발생시키냐? 그건 이 둘 중에서 움직이기 쉬운 입자를 움직인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뭡니까? 전자.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깨기 위해서 전자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전기를 발생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원자 속에 있는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전기를 띠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전자의 개수를 줄여, 그래서 양성자는 그대로 11개인데 전자의 개수를 줄여서 10개로 만들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깨졌죠. 그러면서 무슨 전기를 띠게 됩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렇게 플러스 전기는 전자를 잃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화학에서는 양이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자 그런가 하면 전자를 더 집어넣으면 양성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11개인데 전자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있는 입자는 전자를 얻을 때 생기는 거고요. 플러스 전기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를 만들고 싶으면 전자를 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자가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이유는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자를 이동시켜서 내가 어떤 물질에 전기를 띠게 하겠죠. 그 중에서 전자가 하나 움직일 때도 있고 여러 개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물질들이 전기를 띄었을 때 그 물질들이 띠고 있는 전기적 세기를 우리는 플러스 4쿨롱 또는 마이너스 2쿨롱처럼 표현하게 된다. 이걸 각각의 물질들의 전하량이라고 표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야. 그러면 4쿨롱 되려면 전자가 무려 얼마? 625, 18개씩 몇 개? 4덩어리가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열나 많이 나갔다. 마이너스 2쿨롱은 625, 18개만큼의 전자가 2덩어리 들어왔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기를 띤 입자들을 내가 만들어요. 전기를 띤 입자들을 우리가 전자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전자를 움직이게 해서 전기를 띠게 한다는 것까지 납득. 그러면 전자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데? 내가 손에다가 집어넣어서 뺄 수는 없잖아. 자, 전자를 움직이게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아직 화학을 안 한 친구도 있는데 사실은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그 바깥쪽에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빼려면 사실은 여기에 있는 전자가 위로 올라오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새로운 물질 쪽으로 가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오려면 뭐가 필요하니? 에너지가 필요해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 플러스 전기가 얘를 잡아당기는 전기의 에너지를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가 전기 에너지를 만약에 10만큼 받고 있어. 그러면 이걸 빼려면 적어도 10 이상의 에너지를 줘야 얘가 탈출한다고요. 그러면 에너지를 줘야 되네. 그래야 전자를 뺄 수 있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어떻게 줄 거냐? 이런 것들이 문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를 이동시켜서 나는 전기적 성질을 띠게 할 건데요. 그 전자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가하죠. 그 중에 하나가 서로 뭐 하면 돼요? 비비면 돼요. 비비면 이때 뭐가 발생하니? 열 에너지. 그 열 에너지가 전자를 밑껍질로 올라가게끔 하는 에너지로 이끌고. 그래서 얘가 탈출.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를 줘서요. 전자를 원자 속에서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다른 원자 속에서 집어넣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를 이동시키게 하면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동시키는 방법은 열을 가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돼. 그러면 이동시킨다고 쳐. 그럼 이 A라는 물질에서 B라는 물질로 전자가 갔어. 간 후에 이 전자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 계속 있게끔 할 거야? 아니면 계속 한 방향으로 그 옆에 있는 물질, 옆에 있는 물질로 계속 이동하게 할 거야? 이게 전기적 현상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전자를 A에서 B 쪽으로 이동한 후에 나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게 그냥 B에 고정시켜버릴 거야. 그래도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전기,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띄워. 됐죠? 전자를 이동시키고 나서 한 지점에 고정시켜놓고 전기적 현상을 만드는 걸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지된 전기, 정전기를 만들어 이렇게 하고요. 됐어? 이 A라는 물질에서 전자를 뜯어서 B 쪽으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나서 C 쪽으로 그 다음에 D 쪽으로 전자가 끊임없이 이동하게 해.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적 현상을 만드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걸 전자가 흐른다, 전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 둘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데? 서로 다른 물질을 비벼서 돼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자를 탈출시키는 마찰전기라는 게 있죠. 마찰전기를 일으키기 위한 조건이 딱 하나 있었어. 중2 때 배웠어. 학교 다니티를 내봐.
비벼요. 서로 다른 물질끼리 비벼야 된다 이 뜻입니다. 마찰 전기는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끼리 마찰시킬 때만 생기는 전기가 마찰 전기입니다. 같은 물질끼리 비비면 절대로 마찰 전기는 발생 안 합니다. 왜요? 라고 하면 서로 다른 물질이라는 건 그 안에 있는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달라. 그래서 어떤 애는 플러스 11이라는 세기로 전자를 당길 거고요. 어떤 애는 플러스 20이라는 세기로 전자를 당기겠죠. 그러니까 얘를 당기는 힘이 플러스 11이고 얘를 당기는 힘이 플러스 20이라면 동시에 비비면 똑같은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내가 똑같은 열 11만큼 줬다고 쳐. 그럼 이 새끼는 뭐하니? 탈출. 이 새끼는 탈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전자가 한 방향으로 가죠. 만약에 같은 물질이라서 얘도 플러스 10이라고 쳐. 그럼 둘 다 탈출. 한 놈은 일로 가고 한 놈은 일로 가고. 전기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벼야만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가 발생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걸 우리가 대전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띠는 물체를 뭐지 말로? 대전체를 만듭니다. 그랬을 때 그 대전체가 갖는 전하의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같은 극끼리는 서로 뭐합니까? 밀어내는 척력이 작용하고요. 반대 극끼리는 서로 뭐합니까? 당기는 인력이라는 정지력이 생길 거야. 이런 거 배운 거예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입자들을 전기를 띠게 할 수 있구나. 근데 마찰시켜서 전기를 일으킬 때 반드시 다른 물질이어야 되는구나. 그럼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무조건 마찰시키는 거야? 아닌 것도 배웠죠. 실제로요. 마찰시키지 않고요.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어떤 물질 근처에 갖다 댑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얘는 중성이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고르게 흩어져 있다. 같은 개수만큼. 그래서 중성을 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를 갖다 대면 움직이기 쉬운 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끌려갑니다. 얘네들은 그대로 붙박이로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 전자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게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뭐가 세지는 거니? 마이너스 전하가 세지는 거고요. 이쪽은 뭐가 세지는 겁니까? 플러스 전하가 띄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가까운 쪽은 반대극, 먼 쪽은 같은 극을 띄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비지 않고 정전기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멋진 말로 내가 뭐 했다? 정전기 유도했어 라고 얘기해. 그 정전기 유도되는 과정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다? 검전기. 그게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검전기라는 아이가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야.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내용에서 학습을 했다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물질이 전기를 띠게 됐다고 쳐. A라는 입자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플러스 4쿨롱의 전기적 세기를 띠고요. B라는 물질은 마이너스 2쿨롱의 전기적 세기를 띠는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고 쳐. 그러면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들 사이에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밀거나 당기는 전기력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니까 뭐가 생기겠니? 서로 당기는 인력이 생길 거야. 그쵸? 자, 그 중에서 A가 받는 힘이 더 클까? B가 받는 힘이 더 클까? 같다. 누가 더 클 것 같습니까? 반드시 같습니다. 왜?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힘은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얘가 4쿨롱이라고 해서 더 큰 힘을 받거나 더 큰 힘을 작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언제나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힘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때 생기는 전기력의 세기요. 서로 주고받는 그래서 힘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라고 하면 전기력의 세기는 R제곱분의 크로 구합니다. R제곱분의 이걸로 구하는데요. 여기서 R은 뭐냐면 전기를 띤 입자가 떨어져 있는 거리 이거예요.
만약에 두 입자가 2m 떨어져 있다고 치자. 그러면 2m 떨어져 있는 곳에 이 물질들이 서로 당기는 전기력의 세기는요 2의 제곱분의 K는요 전기력 구할 때만 쓸 수 있는 상수값인데 쿨롱이라는 아저씨가 알아냈다. 그래서 쿨롱 상수라고 얘기하고요. 그 크기는 9 곱하기 10의 9승인데 우리는 지금은 간단히 그냥 1로 놓을게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Q1은 4, Q2는 2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대략적으로 2N에 해당되는 힘으로 서로 당기고 있구나. 그래서 A가 받는 힘도 2N, B가 받는 힘도 2N의 전기력을 받아.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쿨롱 상수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표현만 보여드릴 거니까 2N의 힘을 서로 주면서 당기고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전기를 띤 입자들 사이에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고요. 그 전기력을 우리는 R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전하가 많다고 해서 더 큰 힘을 주지 않는다. 같은 힘이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근데 이 자리에 마이너스 2쿨롱이 아니고요. 마이너스 10쿨롱을 놓으면 전기력 얼마야? 얘는 그대로 4쿨롱이고 떨어져 있는 거리는 그대로 고정시켜 놓더라도요. 이 P에 있는 전하량을 끊임없이 바꿔볼 거예요. 2쿨롱, 10쿨롱, 마이너스 4분의 17쿨롱 이런 식으로요. 끊임없이 바꾸면 주고받는 전기력을 새롭게 막 구해야 됩니다. 왜? 이 값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달라질 때마다 새롭게 전기력을 구하려니까 귀찮아. 그래서 나는 앞으로 모든 전기적 현상을 설명할 때는 기준을 만들어서 이 기준, 얘가 받는 모든 현상으로 설명할게. 그래서 이겁니다. 자, 전기적 현상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기준 전하가 바로 플러스 1쿨롱의 전하로 잡기로 했습니다. 플러스 1쿨롱을 기준으로 얘가 받는 힘, 얘가 받는 에너지 이걸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은 1쿨롱보다 2배 더 크게, 3쿨롱은 3배 더 크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환산해버리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실제 Q2라는 I를 우리는 Q2가 아니고 플러스 1로 치환해서 구하자.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쿨롱이 아니고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쳐. 그래서 얘와 얘 사이에 주고받는 전기력으로 우린 구할게. 근데 만약에 그게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면 1쿨롱 1대보다 힘이 몇 배 세지는 걸까? 2배 이렇게 환산하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실제 Q라는 전하가 아니고요. 1쿨롱이 있다고 치고 전기적 세기를 구하는 걸 헷갈리지 않게 전기력 이렇게 부르면 헷갈리잖아요. 얘하고 얘가. 그래서 얘는 전기장이라고 부르겠다. 일렉트로닉 필드 그래서 E라고 써요. 그래서 1쿨롱이 있다고 치고 거기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세기를 구하는 걸 우리는 전기장의 세기라고 해서 E라고 하고요. 구하는 방법은 똑같죠. R제곱분의 크크크인데 Q2가 1이라서 안 곱하는 것 뿐입니다. 되겠어요? 네. 그래서 R제곱분의 크크 이렇게 구하면 전기장의 세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1쿨롱이 있다고 치고 전기력을 구하면요. 사실은 2의 제곱에 쿨롱 상수 1에다가 얘 4 곱하기 얘가 1이니까 의미 없어. 안 곱해. 그래서 약분하시면 얘는 1쿨롱이 있다고 치면 1뉴턴의 힘을 받을 건데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니까 2배 커서 몇 뉴턴? 2뉴턴. 그래서 10쿨롱에 있다면 10배 커야 되니까 몇 뉴턴? 10뉴턴. 이렇게 환산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전기적 세기는 앞으로는 플러스 1쿨롱이 얘가 받는 현상으로 모두 다 설명할게. 그리고 나서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면 2배, 3쿨롱이면 3배, Q쿨롱이면 Q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전기력은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Q2의 전하량 곱하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전기장의 세기가 나오면 전기장의 세기를 이용해서도 전기력을 구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기력이라고 하는 건 힘이잖아요. 힘은 벡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힘은 세기와 뭘 가지고 있다? 방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세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간단하게 우리는 뭐로 표현한다? 화살표로 표현한다. 기억나니? 그렇다면 전기력도 화살표로 방향과 세기를 나타내야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기력선이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전기력을 나타내는 선, 전기력선. 되겠어?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4쿨롬짜리가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쿨롬짜리가 있으면 사실은 얘네들이 이 주변에 전기력을 막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둘이 주고받는 전기력도 있지만 이 안에도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만들었어. 됐어? 그러면 그 주변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그 다음에 세기, 이거를 간단히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에 모두 플러스 1쿨롬을 뿌려놨다고 쳐. 그래서 플러스 1쿨롬을 뿌려놓으면 플러스 1쿨롬, 플러스 1쿨롬, 플러스 1쿨롬을 뿌려놓는단 말이야.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력 방향이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요.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어,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당겨. 그러니까 여기서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돼요. 여기서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 여기서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 얘는 이쪽, 얘는 이쪽, 이럴 거 아니야? 그걸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려. 이게 전기력선이야. 됐어? 여기에 플러스를 놨을 때 얘가 얘를 밀어, 얘는 당겨. 그래서 두 힘을 합성하면 실제로는 요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자, 그래서 모든 부위에서 받는 힘의 방향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전기력선입니다. 전기력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래서 실제로 전기력선이라는 건 플러스 1쿨롬의 전하가 받는 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쿨롬이 아닌 플러스 2쿨롬을 놔도 사실은 받는 힘의 방향은 똑같죠? 오른쪽이겠죠? 됐어?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2쿨롬 놨다고 쳐, 꼬맹아. 그럼 이 새끼 어디로 가? 전기력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니? 뒤진다. 무조건 전기를 띤 입자는 그 선의 접선 방향으로 튕겨나가요. 그래서 그 선의 접선 방향으로 튕겨나갑니다. 근데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입자를 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가죠. 거꾸로 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입자를 넣었다고 치면 실제로 얘는 이 방향과 거꾸로 접선 방향 일로 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입자를 놨는데 걔가 가는 방향을 보면 이 새끼 실제로 플러스네, 마이너스네 이거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기력선을 그렸더니 신기해. 선생님 여기는 좁은데 상대적으로 여기 높네요. 간격이 다르네요. 왜 그래요? 세기가. 네, 이 간격이 바로 전기력의 세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이 전기력선을 그렸을 때 사이의 간격이 좁다? 아, 센전기력이 작용하는구나. 사이의 간격이 넓다? 아, 여기는 상대적으로 전기력의 세기가 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는 이렇게 플러스 판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판이 있는데 여기는 플러스 10쿨롱일 수도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2쿨롱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기는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이니까 오른쪽 방향인데 화살표를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여기는 간격이 좁지. 뭐하다는 뜻이야? 세다는 뜻이야. 여기 간격이 넓지. 뭐하다는 뜻이야? 약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 플러스 판에 비해서 마이너스 판이 더 센 전기를 띠고 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되겠어? 만약에 얘네들이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졌어. 이건 무슨 말이야? 둘의 색이 같네. 간격이 일정하니까. 그래서 항상 똑같은 힘을 주고 있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도 그렸지만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전기력선을 그렸을 때 약간 이상하게 그린 거 아세요? 보이세요? 전기력선을 그렸을 때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는 들어가는 선이 5개예요. 근데 여기서 나가는 선은요 10개예요. 10개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나가는 선이 10개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선이 5개 있어. 그러면 어느 쪽의 간격이 훨씬 더 좁겠니? 이쪽이겠죠. 더 많은 선을 그렸다는 건 간격이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전기력선의 개수가 많이 나온 쪽이 사실은 이 전하가 더 센 전하량을 띠고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기력선의 개수 보세요. 여기는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개수가 작죠. 얘가 띠는 전하량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러면 얘는요 들어가는 화살표니까 마이너스 건 맞아. 근데 전기력선의 개수가 얘에 비해서 절반이야. 얘 전하량을 마이너스 Q로 놓으면 얘 전하량은 뭘로 놓으면 되냐면 플러스 2Q야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되겠어? 이런 뜻으로 선의 개수를 보시면 누가 더 센지도 볼 수 있고요. 간격 봐도 되고요. 이런 얘기인데 전기력선을 그렸는데요. 이제는요. 어떤 애가 있는데 전기력선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안 가르쳐준대. 전기력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 알겠어? 얘 무슨 얘기야? 플러스인지 나가니까. 얘는 들어가는 화살표네. 얘 뭐겠어? 마이너스. 그치? 자 근데 전기력선을 그렸는데요. 이렇게 그려요. 화살표 방향은 안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요. 서로 반대되는 거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뭔가가 있나? 있죠. 이렇게 전기력선이 두 물체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면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서로 반대극이야. 한 놈은 플러스고 한 놈은 마이너스라는 뜻이야. 됐어? 근데 전기력선이 연결 안 됐어. 무슨 말이야? 같은 극이야. 이게 플러스라서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 얘도 플러스라서 나가고 있는 그런 아이야. 마이너스여도 그래. 그래서 전기력선이 연결됐는지 끊어졌는지를 보시면 같은 극인지 반대극인지도 확인이 가능하더라. 이게 바로 전기력을 나타내는 선 전기력선이다. 이해돼? 하겠어? 오케이. 자, 근데 지금부터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자,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 주변에는요 전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 전기력을 실제로 전기력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전기장의 세기로도 표현할 수 있어. 맞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요. 그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었다. 차이점은 얘는 실제 전하 Q2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를 구하는 거라서요. F는요. R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하면 된다. 근데 전기장의 세기는요. 여기에 있는 Q2가 몇 쿨롱인지 상관없이 그냥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고 전기력의 세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2는 R제곱분의 크크로만 계산하면 끝나. 그래놓고 실제 전기력의 세기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F는 Q2, E 이렇게 계산하면 돼.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을요.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렸어요. 실제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에 실제 받는 힘과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이라는 가상의 물질이 있을 때 받는 힘. 그래서 그러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얘가 플러스 4쿨롱이라고 하는 A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2쿨롱이라고 하는 B가 있다고 쳐. 근데 정확하게 2m 떨어져 있는 요 지점, X 지점에 전기장의 세기 뭐예요? 요 지점에 전기장의 세기 뭐예요? 어떡할 거야? 가운데 플러스 1 있다죠. 여기에 정확하게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쳐라. 이런 얘기야. 되겠어? 플러스 2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치고 얘가 A로부터 받은 전기력 B로부터 받은 전기력을 합성해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일단 볼게요.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어서 A로부터는 밀리는 방향의 힘을 받아요. 그렇죠? 자, B는요. 마이너스라서 플러스를 당깁니다. 그래서 B로부터도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 A와 B로부터 받은 힘을 더하셔야 실제 전기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A로부터 받은 힘은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제곱분의 이죠. 됐어. B로부터 받은 전기력은요. 똑같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니까 R제곱분의 크로 계산하시면 돼. 맞아. 그래서 이거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시면 되니까 4분의 얼마? 6K 만큼의 전기력 받아요. 이렇게 가면 돼요. 됐어. 이런 식으로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힘에 대해서는 했으니까 이제 에너지 할까요? 자, 우리가요 앞서서 배웠던 에너지 두 종류 있어요. 중학교 때 배우는 에너지 두 개 있어요.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도 있지만 뭐도 있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도 있다. 자, 이 포텐셜 에너지 몇 개 있어요? 3개.
세 개 있죠. 누가 만든 포텐셜 에너지? 중력. 중력.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중력 위치 에너지라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불러 NG MGH로 가세요. 두 번째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2분의 이거요 2분의 1 KX 제곱으로 구해요. 와 몇이야? 합식해야 돼. 맞아. 어떻게 해? 컵라면 사실 안 돼. 컵라면 아 지금 컵라면 콩국수 비빔 물 몰라? 물 뭐 시키도 늙은이처럼 물 추운데 물냉면 먹고 얼어 죽으라고 해야지. 비빔면이 더 차갑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비빔면이 더 차가워? 고를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걸로. 아 맨날 이거런 걸 노인네를 시켜가지고 힘들게. 씨. 자,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구해. 자, 그런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하나 더 있다 그랬지. 뭐야? 전기. 전기 포텐셜 에너지. 요거 배우자. 요거 배우자. 됐어요? 요겁니다. 원래 저거 물투에 있어야 되는데 교과서 개편되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물리학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내용이 놀라 많습니다. 원래는 물리 1은 그냥 여기서 끝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전기 위치 에너지라는 에너지도 배울 거예요. 지금은 힘 배웠지만 이제 우리는 에너지를 배우는데 에너지도 똑같이 둘로 나눕니다. 실제 전하가 갖는 에너지. 우리는 U라고 쓰고 전기 에너지예요. 원래 이름은 전기 포텐셜 에너지죠. 그래서 네, 이것도 있고요.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 이 새끼가 갖는 에너지. 이거 뭐라 그럴까요? 전기 위치 에너지. 줄임말 전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그래요. 명시. 얘가 뭡니까? 오. 건전지의 전압 몇 볼트? 2분 건전지의 전압이 9V. 220V는 조금 곤란해. 그렇죠? 1.5V, 3V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볼트라고 하는 전압이 사실은 에너지였어요. 우리가 3V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원래 뭔지 아세요? 1쿨롱의 전하라면 3줄의 에너지 가져. 3줄 퍼 쿨롱이야. 1쿨롱의 전하라면 3줄의 에너지를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배웠는데 그게 에너지인지 모르고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썼던 전압이라는 건 사실은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에너지를 얘기한 거다. 그러면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면 이거의 몇 배? 2배. 3쿨롱이면 3배. Q쿨롱이면 Q배. 그래서 실제 전기 에너지는요 QV인 거죠. 그죠? 네, 볼트라고 하는 게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에너지인데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면 2배일 거고 3쿨롱이면 3배일 거고 Q쿨롱이면 Q배일 거니까 그래서 전압에다가 전하량을 곱한 만큼이 실제 전압을 갖는 전기 에너지다.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거 말고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원래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보여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살짝 지울 건데 괜찮죠? 지워도 되죠? 여러분들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게 MGH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지 보세요. 실제로요 저기가 하늘 여기가 땅바닥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 자체가요 보이십니까? 여기에 중력이라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멋진 말로 뭐라고 그러게? 중력장. 그렇지. 이걸 중력장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은요 이거와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저 하늘에 해당되는 게 바로 플러스 전기파입니다. 땅바닥이 마이너스 전기파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뭐가 작용합니까? 전기력. 전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잖아. 이렇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중력이 작용하는 중력장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전기장이라는 것도 있다. 됐어? 그래서 플러스 판을 하늘로 마이너스 판을 땅으로 생각하면 돼요. 전기장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중력장에 반응하는 게 뭐니? 중력에 반응하는 거 뭐니? 물질의 질량. 그렇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요. 중력에 반응해서 중력 방향으로 끌려가. 그러니까 여기 질량을 가지고 있는 질량이 m인 물체는 여기 땅바닥에 붙어있어야 정상이야. 왜? 지구가 아래쪽으로 mg라는 힘으로 당길 거니까. 그때 g가 뭔지 아세요? 중력 가속도 1kg당 당기는 힘이죠. 중력 가속도가요. 1kg당 당기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 가속도가 10이야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다시 얘기하면 10N/kg이에요. 1kg당 10N 당겨 이 뜻이에요. 알겠니? 그러면 1kg이 아니고 2kg이면 2배, 3kg이면 3배, Nkg이면 N배 이 얘기한 거예요. 이 물체가 받는 실제 힘 F는 mg 그게 중력이라는 힘이죠. 그러면 똑같죠. 여기 전기장이 작용해요. 그래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냐면 10N/C이야. 이 세기 무슨 말이야? 1쿨롱당 10N의 힘으로 당겨. 그 뜻이잖아. 그래서 이 전기장은요 질량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전하량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은 전기장 안에서 힘을 받아서 끌려가죠. 전기력 방향으로. 그래서 얘가 만약에 Q쿨롱이라고 하자. 전기장의 세기는 이만큼인데 Q쿨롱 있어. 만약에 이게 2쿨롱이면 몇 뉴턴의 힘을 받아? 20뉴턴. 3쿨롱이면 30뉴턴. Q쿨롱이면 10는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받는 힘의 세기는요. 전하량에다가 전기장의 세기를 곱하는 거죠. QE, 저 mg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mg나 QE나 같은 말이야. 그래서 1쿨롱당 잡아당기는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실제 전하량을 곱한 만큼이 이 전기장 안에서 이 물체가 실제로 받는 힘이라고요. 그 힘을 받아서 밑으로 당기니까 얘가 마이너스 8에 붙어있는 거예요. 되겠어? 그러면 얘를 억지로 네가 들어 올리잖아. 들어 올리는 일을 나는 하잖아. 그러면 이 물체는 그 일을 받잖아. 받는 만큼 뭐가 생겨?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받는 힘과 무슨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됐어? 그럼 위치 에너지 생겨. 그래서 얘를 h 높이만큼 들어 올릴 거야. 그러면 이 높이에서 물체가 갖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야? 물론 mg라는 최소의 힘으로 들어 올려야 되죠. 그렇죠? 그 힘으로 몇 미터 움직여야 되니? h. 그래서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니까 mg 뭐야? h. 그럼 이제 돼? 이 새끼요. 억지로 끌고 올라갈 거야. 얘가 받는 실제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 그래야 미치는 점 생겨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이만큼 끌어올릴 건데 이때 얘가 움직인 거리는 전기 파트에서 D라고 해요. 같은 거리인데 표현 방법에 대해 다른 거지. 그냥 거리야 거리. 됐어? 그러면 얘가요. 이 위치에서 갖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이 얘기죠. 불러. 네. Q이라고 하는 힘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는데 D. 그래서 QED가 전기 에너지가 하는 식이야. 되겠어. 그러네. QED. 그죠? Q라는 힘으로 D만큼 끌고 가. 이게 전기 에너지 번화식이야. 근데 보면 이게 1쿨롱이면 이게 1이면 되죠. 2D면 되죠. 그때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를 뭐라 그런다고요?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 뭐라 그런다고? 전, 위,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위. 그걸 뭐라 그랬다고요? 전하, 볼트. 됐어? 그게 뭐라고요? 이게 1쿨롱이면 되니까 2D랑 같은 거. 좀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전기 에너지는 QED야. 근데 2D인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위치 에너지가 2D니까요. 이걸 뭘로 바꿔?
볼트. 그래서 QV라니까. 와. 그게 그거라니까. 그래서 ED를 V로 치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쿨롱의 전화가 갖는 위치 에너지가 얘니까. 그걸 우리가 볼트라고 썼었으니까. 됐죠? 그래서 QV, QED 같은 말이야. 근데요. 저는요. 전기장의 세기 이거 쓰기 싫어요. 이거 실제로 여기 끝까지 잡아당길 때 드는 실제 힘. 어떻게 구하죠? R 제곱분의 크크크. 거기서 R 제곱분의 크크크 할 때 떨어져 있는 거리를 여기는 뭐 놨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쓴 대로 R 제곱분의 크크크라고 쓴다면 이 거리를 R로 놨다는 얘기죠. 맞죠? 네. 자, 그 힘을 받아요. 힘을 받아. 그래서 이 새끼를 얼마만큼 끌고 간다고? R만큼. 그래서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R 곱해봐. 얼마 나오니? R분의 크크크. 힘은 R 제곱분이고요. 전기 에너지는 R분의 V야. 됐어.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또 다른 식은 R분의 크크크구나. 됐죠? 중력전하고 전기전은 같습니다. 이런 거.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Q쿨롱이 아니고 1쿨롱이면 여기를 다 1로 바꾸면 돼. 됐죠? 네. 그래서 1쿨롱의 기준 전하가 갖는 전기 위치 에너지 전위 구하는 식이요. 됐죠? 네. 이 전위는 V라고 하고요. 우리는 ED 또는 R분의 크크 또는 볼트 다 같은 말. 그죠? 그죠? 네. 이런 거. 됐죠? 그래서 전위 구하는 식. 요겁니다. 그래서 머리 있으면 V는 아들아 ED지. 그러면 E는 뭐야? 전기장을 물어보면요. 그래서 D분의 V로 계산하세요. 가능하죠? 네, 이런 식으로 식을 살아나게 해라. 살아나게 해라. 그냥 이런 것들이야. 자, 그러면 보면은 이만큼 이 새끼 땡겼어. 내가 억지로 여기로 땡겼어. 그래서 손만 놓으면 어떻게 되니? 다시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니?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받지. 그쵸? 이런 거야. 그러면 이 새끼가 더 위로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뭐해지겠니? 커지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만약에 10줄이었다면 이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20줄, 30줄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 네. 그래서 높이만 같으면 어쨌든 위치 에너지 똑같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같은 곳을 선으로 연결한 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같은 등 전이가 같은 선 등전이선. 그래서 또는 등전이면 이렇게 얘기해. 됐어. 그래서 여기는 10줄, 여기 20줄, 여기 30줄 이렇게 그릴 거야. 됐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 느끼세요. 플러스 판에 가까울수록 전위는 뭐하다? 크다. 마이너스 판에 가까울수록 전위는 뭐하다? 작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20줄, 여기가 30줄.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이거 뭐야? 전기가 만든 위치 에너지지.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면 무슨 에너지가 된다고?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가요. 여기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 새끼 훅 내려오면서 여기로 왔어요. 위치 에너지 얼마 감소? 20 감소. 그럼 생기는 운동 에너지 얼마? 20. 그럼 이때 속력 얼마야? 이런 것들. 그런 거죠. 뭐 어떻게 해요? 여기 전화량은 큐브 이 새끼 M이야.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손을 놔서 여기를 지나는 순간에 속력이 얼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둘의 전이차. 됐어. 자, 전이차. 전이를 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볼트로 써도 줄로 읽으시면 돼요. 우리는 볼트로 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거 볼트는 1쿨롱의 전하라면 이만큼의 에너지 가져. 근데 1쿨롱 아니지. Q쿨롱이지. 그럼 몇 배 하면 된다고? Q배.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 얼마 감소해? 20의 전위는 감소하는데 실제로 얘가 감소한 건 20Q.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야. 그만큼 무슨 에너지 생긴다고? 운동 에너지. 1분의 1 m v 제곱. 이때 속력 얼마냐고 구하시면 되겠죠. 이런 얘기. 알았어. 알았어. 이제 문제 많이 풀어야 돼.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해보고 그거 가지고 문제 풀어볼 거야.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느끼실 게 뭐냐면 이거는 전기력 방향, 전기력선 이쪽이 플러스판, 여기가 마이너스판이라는 뜻이겠죠. 전기력선 그렸어. 그런가 하면 위치 에너지가 같은 곳을 선으로 연결한 걸 등전이면 또는 등전이선. 그래서 여기가 20V, 15V, 10V, 5V, 0V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죠? 그랬을 때 전기력선과 등전이면이 이루는 각도 반드시 90도 여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 전화 있어, 마이너스 전화 있어, 전기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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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력선. 어디가 높은 전이? 높은 전이 어디? 플러스. 낮은 전이 어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하늘, 여기가 땅바닥. 알겠어? 그런 느낌이야. 그럼 위치 에너지는 플러스 쪽에 가까울수록 위치 에너지 큰데 그 위치 에너지가 같은 곳끼리 선으로 연결한 등전이 면을 그려야죠. 그러면 얘랑도 몇 도?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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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되게 그려줘야 돼. 그래서 등전이 면이 요렇게 그려져.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려져. 알겠어?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되겠죠? 이런 식. 여기서는 또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90도니까.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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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이렇게 되니까 가까이 오면요 회전 방향이 거꾸로 그려지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알겠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죠? 이런 식으로 등전이 면하고 전기력선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아니 90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90도의 각도를 이룹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 되겠어? 알겠어? 아니,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아니야! 조금이야! 많이. 자, 그러면 이렇게요. 정전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점전화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설명한 거예요. 점전화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띤 입자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얘를 점전화라고 불러요. 전하를 띠고 있는 점과 같은 아이, 점전화. 그래서 이러한 점전화 사이에서 나타나는 전기력과 그래서 전기 에너지 요거 설명한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점전화가 아니고 전류면 어때? 이런 얘기죠.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아 못해요. 넌 너희들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아. 나의 의사가 중요해. 자,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8, 69, 70, 71이 지금 설명한 내용 전이까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넘기시면요. 72페이지에 축전기 X 이거 안 합니다. 오케이. 됐어. 축전기판 요거 안 합니다. 예스. 됐냐? 그래서 뒤에 있는 75페이지부터 문제 푸는데요. 전기력과 관련된 75, 76, 77 다 푸시고요. 78 푸시는데 79부터는 안 풉니다. 79, 80은 안 풉니다. 알겠어요? 축전기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오시면 드디어 나읽는다. 82. 전기 회로다. 이걸 신도로 나간다고요? 전기 회로는 아닌가? 자, 보세요. 이제 이거 어떻게 나가요? 답을 쳐. 자, 전류요. 전자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전자가요.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얘는 전자를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게 할 건데 그걸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전기 회로라고 하고요. 그걸 실제 그림이 아닌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다. 그래서 기호 도자를 써서 회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전류는 전기 회로도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전기 회로도는 낯설지 않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2학년 때 전기 회로도를 간단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기본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의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이게 바로 뭡니까? 건전지죠. 그래서 자, 얘는 뭡니까? 긴 거. 플러스, 짧은 거.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10V라고 치자.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10 줄 더 쿨롱. 이 뜻이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전자한테 1쿨롱당 10줄의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줄 거야. 그래서 이 에너지 언제 써? 저항 지나갈 때 써. 저 저항이 꼬마 전구면 꼬마 전구에 불 킬 때 써. 저게 세탁기면 빨래할 때 써.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항상 얘가 10V로 충전해서 나갔다가 전자가 들어올 때는 다 쓰고 0V로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 건전지에 들어가서 충전해서 10V로 나가서 다시 쓰고 들어와요. 그래서 건전지는 끊임없이 전자한테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래서 에너지 다 주고 나면 엄마 건전지 다 닳았어. 그럼 교체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건전지는 에너지를 담고 있는 주머니야. 에너지를 담고 있는 주머니야. 알겠어? 그걸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쓰니까 불편하잖아. 과학자 이름으로 볼트로 바꿔준 거야. 10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를 충전한 전자가 가는 길을 전선이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얘가 뭡니까? 이게 저항이라는 걸로 표현하는 모든 전기 제품들이야. 그래서 모든 전기 제품들을 저항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 스위치가 있는데 닫힌 상태예요. 그러면 전류가 뭐 할까? 흐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꼬마 전구에 불 들어오겠죠. 이거죠. 그러면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을 잘라서 볼게요.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의 상황을 보시면 도선도 물질이니까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뭐가 있고요. 원자가 있고요. 그 사이를 누가? 전자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걸 전기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네. 왼쪽이 무슨 판? 무슨 극? 오른쪽이 무슨 극일까요? 마이너스 플러스. 당연히 전자를 미니까 여기가 무슨 극입니까? 마이너스. 전자를 땡기니까 여기가 무슨 극입니까? 플러스.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향해서 끊임없이 갑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도선의 요 단면을 딱 잘라서 보는 겁니다.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이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몇 쿨롱 움직이냐. 그게 바로 전류의 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1A라고 하는 건 뭘까? 도대체 이거 기준은 뭘까? 그렇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이 단면에 1초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확 지나가야 1A의 전류가 흘러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량이 움직일 때 우리가 1A의 전류가 흘렀어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0쿨롱의 전하가 움직인다면 10A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10초라는 시간 동안에 겨우 1쿨롱이 흘렀어. 얘 어떻게 할 거야? 네, 얘는 10분의 1A니까 0.1A죠. 다시 말하면 100mA예요. 네 몸에 이렇게 흐르면 너는 전기 통닭돼요. 알겠습니까? 열맛센 전기야.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전류는요, 단위 시간 동안의 움직임 뭡니까? 전하량. 이죠. 우와! Q는 뭐다? IT 강국이다. 못 외우면 병신이다. 자, 전기 에너지 구하는식. U는 불러봐. 아까 뭐였어? ED. Q, E, D 또는 Q, V. 맞아? 근데 보면은 Q가 IT 강국이라며.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뭡니까? 전기 에너지 구하는 중학교 공식 비트. 때가 쏙 비트 같은 말. 중학교 때는 이거 배워요. 네, 중학교 때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전류가 흐르는 시간을 총 곱하면 전기 에너지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 식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식인데 사실은 요 새끼가 Q라서 QV라는 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됐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Q는 IT, 그래서 Q 자리에다가 IT 집어넣으면 사실은 QV가 비트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A라고 하는 전류의 세기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세기를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었으니까. 자, 근데 전류가 흐른다는 건 사실은 왜 흐르는 겁니까? 저 건전지 얘기하는 순간 한쪽에 그래서 내 팔을 들어버리는 거죠. 경사지게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전자가 흘러내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10V면 10V만큼의 경사지게 하고요. 20V면 경사를 2배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세기가 훨씬 더 보이죠. 빨라져.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위치 에너지로 I가 밑으로 떨어져서 일한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러한 전류를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전압인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전압이라는 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에너지죠. 에너지.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냥 전자를 넣으면 힘이야 라고 저는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에너지인 거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전자들이 가다가 이 새끼 봐봐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새끼랑 충돌하지 않겠지. 그러면 네가 저기서 미친듯이 막 달려와서 이 칠판이랑 쾅 하고 부딪히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칠판이랑 제가 와서 부딪히면 제가 칠판을 밀죠. 그 순간 뭐하냐? 칠판이 나를 밀어. 그럼 나 어떻게 되냐? 뒤로 밀려. 알겠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순간요. 이 새끼가 튕겨 나옵니다. 뒤로 가요. 근데 뒤로 가려고 했더니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야.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피해서 가는 거죠. 됐어? 이거야. 그러니까 안 부딪힐 때보다는 흐르는 속도가 빨라졌니 느려졌니? 느려졌어요. 이렇게 전자와 원자가 충돌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하겠다? 저항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죠. 기억나? 기억나?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4가지. 저항은 이 4가지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된대요. 도선의 길이와 굵기, 물질의 굵기와 길이. 질질, 굵기를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전면적, 그래서요. 저항의 크기는 일단 자 저게 구리야, 은이야, 철이야, 나비야, 유리야 라고 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 모든 물질을 똑같은 굵기, 똑같은 길이로 잘라놓고 각각의 물질의 표준 저항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그 표준 저항이 너무 크면 전류가 안 흐르는 부도체가 되는 거고요. 표준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가 되겠죠. 자, 물질을 같은 두께, 같은 길이로 잘라놓고 잰 표준 저항 값을 우리 뭐라 그러니? 이걸 비저항이라고 하고 뭐라고 해서 되겠어? 그거 좀 닫아줘. 자, 비저항이 0.1인에도 있고 10인에도 있겠죠. 이건 전류가 안 흘러. 못 써! 뭐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표준 저항값. 자, 근데 물질은 아무리 같은 물질이라도요. 도선의 길이와 굵기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진다 했죠.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뭐해지냐? 커져요. 왜요? 도선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충돌할 수 있는 원자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됐어? 네. 그래서 길이가 2배 길어졌어요. 충돌할 수 있는 원자의 개수가 2배 많아지니까 저항이 커지는 겁니다. 2배만큼. 되겠어? 세 번째, 단면적이 커져요. 단면적이 커진다는 얘기는 저항이 뭐해진다고요? 작아져요. 왜? 길이는 안 바뀌고 단면적이 커진다는 얘기는요. 안에 있는 원자 개수는 똑같은데 당겨. 그래서 원자와 원자 사이에 간격이 뭐해지는 거니? 멀어지는 효과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충돌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굵어지면 저항은 작아지네. 근데 저항을 결정하는 건 4개라고 했어요. 4번째가 뭘까요? 온도입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불인데 뜨거운 곳에 갔을 때
저항이 커질까 차가운 곳에 놨을 때 저항이 커질까 이건데요. 온도에 따라서는요. 여기 도체 물질은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전기 제품은 차가운 데 보관하시는 게 맞습니다. 되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반도체나 부도체는요. 거꾸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오히려 줄어서 전류가 잘 흐릅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물질의 실제 저항값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 물질의 실제 저항값은요. 비저항에다가 단면적분의 길이 하시면 돼요. 비저항에다가 단면적분의 길이 하시면 되는데 그럼 선생님 온도 안 쓰는 거잖아. 온도 쓰는데요. 똑같은 굴이라도요. 10도에서의 비저항값, 20도에서의 비저항값이랑 30도에서의 비저항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온도에 맞는 비저항을 선택해서 넣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항이라고 하는 거 계산하실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회로도에서는 전류가 흐르죠. 이 세 개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오메 법칙이죠. 오메 법칙 얘기해봐. V는 IR. 그죠? 전압과 전류 비례하고요. 전압과 저항 비례하고요.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오메 법칙인데요. 몇 분입니까? 분시요. 우와 젠장할. 자, 그래서 이 회로도는요. 뒤에 있는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 핵심인데 그 부분을 설명 못했으니까 앞부분만 문제 풀어가지고 오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